안녕하세요, 해공원장입니다. 자, 에코프로 주가입니다. 자, 에코프로 미끄러지는 주가 투자 기회와 리스크라는 주제로 오늘 투자 의견을 좀 드릴 거고요.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온 듯 했습니다만 박스권 형태로 지속적으로 오르지 못하고 또 하단대로 또 막혀 있는데 지금 하단 영역까지 또 내려오고 있는 주가 흐름입니다. 자,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투자 기회 분명히 오고 있는 에코프로, 하지만 리스크도 여전히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다양하게 분석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서 투자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투자자분들이 우리 에코프로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을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코프로는 일단 친환경 자동차,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 대표적인 종목이죠. 또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이 높은 종목입니다. 자, 우리 에코프로가 유리한 구조로 가려면 결국은 원자재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가 원자재 가격을 먼저 좀 보여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니켈 가격과 코발트 가격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특히 우리 에코프로 계열사들에게는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수시로 우리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오랜만에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요, 바로 니켈입니다. 니켈 가격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자, 여기 이제 나타나죠. 자, 올해 니켈 가격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 2024년도입니다. 자, 이렇게 쭉 주가가 올랐다가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내려왔어요. 자, 우리 원자재 가격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때 우리 제품 가격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쭉쭉쭉 많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미리미리 니켈 가격을 또는 뭐 코발트 가격을 받아놨었던 것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실제 물건을 원자재를 받아다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와 그런 시차들이 좀 발생되죠.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 뭐 한두 달 사이에 뚝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판매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을 때 원자재를 샀다가 가격이 떨어질 때 제품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아무래도 손실이 발생되죠. 그래서 우리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싸게 사서 비쌀 때 제품화 시켜서 판매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지금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주가 흐름들이, 원자재 가격 흐름들이 어때요? 그동안에 더 멀리 보면 투자자분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월간으로 한번 볼게요. 월간으로 놓고 보면 2022년도 당시, 그 다음에 2023년도 당시, 그리고 2024년도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3, 4년 사이에 바닥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2022년도, 2023년도 당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 흐름대로라면 우리 에코프로의 가격이 정점에 찍을 때하고 네, 묘하게도 차이 없이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묘하다라고 좀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하고 뻔하게 움직였다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코발트 가격 보겠습니다. 코발트 가격도 역시나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월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월간으로 한번 보세요. 차이는 더 큽니다만 2017년도 18년도 당시 한번 급등했었던 때가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니켈 가격하고 좀 비슷하죠. 이때 당시에 이렇게 크게 급등했다가 지금 이렇게 바닥치고 있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죠. 우리 코발트 가격도 지금 과거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2019년도 당시, 뭐 2020년도 당시 가격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한 4, 5년 사이에 바닥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가가, 우리 원자재 가격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힘이 아니라 자꾸 빠져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에코프로의 가격도 힘을 못 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다시피 2023년도 결국은 이렇게 고점을 찍고 주가가 이렇게 내리막길인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을 에코프로만의 문제가 당연히 아니겠죠. 관련돼서 2차전지 소재와 또는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은 다 이 모양입니다. 투자자님들. 뭐 LG엔솔,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퓨처엠, 뭐 삼성 SDI 다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님들. SK이노베이션도요. 다 2차전지로 엮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뭐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같은 동종 업종이기 때문에 동조돼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에코프로는 실적 발표는 30날입니다. 30날 실적 발표하게 되겠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다 같이 30날 발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일은요. 내일은 우리 LG엔솔,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의 향후에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LG엔솔이나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의 실적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엔솔, LG화학 이들 종목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결과적으로 더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반등 흐름으로 나온다면 에코프로도 역시나 30날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오히려 더 아래로 더 많이 내려가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적 반등이 좀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전망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힌트를 내일 우리 LG엔솔,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이들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한번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 SDI는 우리 에코프로하고 똑같습니다. 30날 실적 발표하게 되겠고요. SK이노베이션은 8월 1일 그리고 SKIT 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7월 31일 날 실적 발표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재 가격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원자재에 대한 리스크 충분히 투자자분들도 지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투자자분들.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네, 뉴스나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2차 전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 우리 이거 악재되는 거 아니냐 이 우려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뉴스나 기사로 좀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국은 재임 기간 동안에 여러 친환경 그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왔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요. 사실은 전통적으로 석유 관련된 석유 회사들 또는 뭐 가스 관련 사업들 그리고 우리 자동차 쪽으로 보면 내연기관 자동차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석유 관련된 사업들 또는 가스 관련된 사업들을 투자를 지원해주면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규제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다 휘발유나 이런 걸로 우리 자동차들 움직이게끔 돼 있으니까 그쵸? 경유나 휘발유, 가솔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지원해주면서 이 가솔린 자동차를 막 규제하고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래서 우리 트럼프는 우리 석유라든가 가스와 관련된 사업들 그 다음에 내연기관 관련돼 있는 제조업체들의 유리한 쪽으로 우리 그 정책 방향성을 많이 잡아왔었어요. 특히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도입했었던 연비 규제도 완화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세금 혜택 이런 것들도 축소 가능성이 있겠죠. 세제 혜택 같은 거 이런 것들 축소하거나 또는 폐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우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그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나서고는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국 이미지로 보면 어떻게 좀 두 손바닥을 지금 비비고 있는 거예요. 싸바싸바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잘 봐달라고. 분위기상 지금 트럼프로 분위기가 자꾸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 전기차 시장에 뭐 어느 정도의 이 영향을 좀 미칠 거냐라고 놓고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은 전 세계를 약간 주물럭거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파워를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실제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전기차와 관련된 산업들 또는 친환경 관련된 이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뭐 에코프로 포함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뭐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영향을 크게 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 지연시킬 수 있겠죠. 나 전기차 좀 이제 좀 사보려고 했는데, 예, 국가에서, 정부에서 자꾸 이런 보조금이라든가 정책적으로 투자를 자꾸 축소해 버리니까 인프라도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에이 뭐야 전기차 좀 살려고 했더니 자꾸 뭐 보조금도 안 주고 뭐 지원 혜택들도 줄고 인프라 구축도 관련돼서 자꾸 지연되는 것 같고 몰라 전기차 당장은 안 사. 한 3, 4년 뒤로 좀 미뤄볼까?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보조금이 혜택이 뭐 또 대통령이 바뀌거나 이러면 또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가 아니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좀 더 이렇게 지금도 둔화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더 시간이 장기화될 수 있는 흐름대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와 어쨌든 대조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배출가스 규제 바이든 정부는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해서 내연기관 차량의 배출가스를 좀 줄이고 전기차로 전환을 좀 확대하는 그림대로 갔었잖아요. 친환경, 우리는 친환경이야. 너희들 배출가스 좀 규제해야 되겠어. 내연기관 자동차들 그만 타고 다닐래? 라고 좀 규제를 계속적으로 강화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완화해주고 그쵸? 이렇게 시장에서 좀 반대로 트럼프가 당장 표 하나 얻은 것도 얻는 거겠지만 이렇게 산업을 다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기술이나 어떤 이런 발전 산업들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예, 당연히 높여가야 되겠지만 그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트럼프가 이거를 아예 규제로 막아서 산업 자체의 성장을 뭐 억누르거나 아예 폐기시키거나 이거는 불가능하겠지만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예.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을 짧게는 4년 또는 연임까지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8년 동안 이 시장 자체를 억누를 수 있다. 대신에 반대적으로 석유라든가 또는 가스라든가 또는 내연기관 관련된 자동차 쪽으로 산업 쪽으로 이쪽으로 성장세를 좀 더 밀어붙여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지 않죠. 트럼프가 실제 대통령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당장 뭐 우리 에코프로가 배터리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 내에서 다 팔아먹고 이거 되나요? 우리 내수 시장이 큰가요? 이 코딱지만한 나라의 내수 시장이 뭐 얼마나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일본만큼 되나요? 뭐 인도만큼 내수 시장이 엄청 큰가? 중국만큼 큰가요? 중국은 혼자로 중국 기업들은 알아서 중국 내에서만 팔아먹어도 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북미 시장, 유럽 시장, 뭐 중국 시장, 와, 그쵸? 쉽지 않죠? 예,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판매해야 돼요. 내수 시장만 바라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대비해서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면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군이 어떤 미래로 갈지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은 현재 아까 제가 서두에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 박스권 형태로 지금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바닥 영역인 9만원대 영역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테슬라의
또 실적이 예상치를 오히려 좀 둔화 발표되면서 오히려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8%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오늘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또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테슬라 주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오늘 일단은 개파락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7% 가량으로 지금 나와 있네요. 실제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진 거에 비하면 지금 낙폭을 다소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이 주가가 실제로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좀 장기화되는지 그렇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오면서 테슬라의 최근의 이 상승 흐름이 추세가 좀 유지되면서 최소한 박스권이라도 좀 움직여주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증시에도 뭐 우리 2차전지 관련된 주식들 내일부터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에코프로는 30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좀 고려해 보고 또 향후에 원자재 가격이 뭐 계속적으로 저렇게 막 급락으로 빠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원자재 가격 좀 반등 나오고 또 우리 그 에코프로나 또 관련된 우리 계열사들 실적들이 뭐 계속적으로 우하향으로 막 쑤셔 박히진 않을 거니까 중간중간에 분명히 좋을 수 있고 또 우리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또 우리 에코프로나 또는 에코프로 BM 뭐 머티 뭐 우리 계열사들 실적들도 좀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뭐 너무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완화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투자의 기회로 놓고 볼 수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냥 에코프로 어차피 뭐 올라올 거야 라고 보고 그냥 장투하시면 상당히 긴 시간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다. 많이 인내해야 된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롱 투자는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응 의견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특히 에코프로도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매수 의견이 나가 있지만 기술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여기 105,000원 돌파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반기로 가면서 큰 틀에서는 우리 에코프로가 13만원대 정도까지 올 수 있겠느냐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3, 4분기로 가면서 실적이 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라고 좀 보고 있는데 11월달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쉽지만 않죠. 목표는 12만원 13만원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민주당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번에 하차하면서 또 새롭게 또 대통령 후보가 또 우리 부통령이죠. 또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 우리 트럼프와의 또 지지율 싸움이 또 앞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2차 전지 종목들도 등락을 좀 거듭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해리스 부통령의 또 응원을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반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또 에코프로가 막 죽는다 2차 전지 산업이 막 폭락한다 죽는다 또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차피 완전히 죽일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 미국 대통령 선거로 자꾸 임박해질수록 거기에 대한 압력은 좀 높아지겠죠. 왜냐면 지지율에 따라서 왜냐면 완전히 그 정책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 비롯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도 좀 고려해 보시고 투자 방향성 잡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입니다. 화살표 매매방 유리방에 우리 에코프로를 수시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또 대응하고 있고요. 또 우리 화살표 매매 신호 또 그리고 또 기술적 추세선을 보고 투자자분들에게 또 투자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요. 가입 신청 문의는 문자로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유료 회원들과 함께 HLB 또 뭐 에코프로 또 셀트리온 등등 주요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력으로 매매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좋은 성과들 만들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